안녕하세요. 호랑이형님 리뷰하는 호랭박사입니다. 호랑이형님 2부 200화 약초를 구하다 편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화는 이령의 시, 재양, 빠르와 황맹, 흰눈썹과 아비사 등 다양한 인물들의 시각에서 스토리가 진행됐습니다. 각 인물들에서 뻗어나간 지류들이 곧 큰 물줄기에서 만나게 될 것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진행분에서는 얼어있는 산군의 머리 위에 이령의 머리카락이 발견돼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죠. 얼음굴에 있는 산군은 이령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가짜가 아니냐 이런 추측도 있었는데요. 스토리 흐름대로 리뷰하면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얼음굴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지난 화에서 이령의 시와 모극이 얼음굴 앞에서 전투를 벌였죠. 맹안과 모극이 돌아가자 이령의 시는 얼음굴 안으로 들어가서 범이 무사한지 직접 확인을 합니다. 다행스럽게 큰 이상은 없어 보였고 시는 이 범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해 보려고 손을 뻗어봅니다. 그런데 이령이 쳐놓은 방어막 때문에 큰 폭발이 일어나죠. 시는 이령이 범 하나를 위해서 손수 보호막까지 쳐놓은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는데요. 맹안과 모극도 이 방어막 때문에 별짓을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는 굴을 나가면서 이령에게 뭐라고 보고할까 고민을 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하자면 시라무렌이 보낸 놈들이 굴 안쪽까지 들어와서 범을 봤다라고 얘기해야 될 텐데요. 그랬다가는 자기가 굴 안까지 들어간 것도 들킬 것 같아서 찝찝해하죠. 어쩌면 이령에게 굴 밖에서 시라무렌의 부하들을 격퇴했다는 식으로 거짓 보고를 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령은 시라무렌에게 산군을 들켰다는 걸 모른 채로 있다가 허를 찔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내눈박이들이 개과천선하는가 싶었는데 결국 이령 뒤통수를 후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화제의 장면, 얼어붙은 산군의 머리 위로 이령의 머리카락이 등장합니다. 이령은 마치 서유기의 손오공처럼 머리카락으로 가짜를 만드는 능력이 있죠. 일각에서는 이령이 방어막을 치기 위해 머리카락을 사용한 거다라는 추측도 있습니다만 이령이 머리카락을 쓰는 술법이라면 가짜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저것이 정말 가짜 산군인 건지, 그렇다면 이령은 대체 무슨 꿍꿍이인 것인지 뇌피셜을 한참 굴려봤는데요. 내용이 너무 길어서 일단 스토리 리뷰를 마치고 뒤에서 따로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시가 얼음굴 밖으로 나가는 장면에서 산군 뒤에 숨어있는 아랑사와 무케의 모습이 나옵니다. 일단은 이령의 방어막을 뚫고 어떻게 저기 들어가 있는 건지가 궁금한데요. 이령이 방어막을 치기 전부터 있었을 수도 있고 방어막이 아랑사와 무케에게는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랑사 몸속에는 아린의 혼이 있어서 이령과는 동질성이 있죠. 그래서 방어막을 컨트롤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 둘은 산군과 대화를 시도하거나 산군을 구하려고 할 것 같은데요. 얘들은 아직 이 범이 산군인지 빠르인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죠. 빠르가 얼음에 갇힌 줄 알고 구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그때 드러날 것 같습니다. 2. 빠르와 황맹. 장면이 바뀌고 위령선을 찾으러 앵두나무 숲으로 떠난 빠르가 등장합니다. 제가 과거 영상에서 앵두나무 숲이 흰산 북쪽에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는데요. 제가 너무 꽈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만화에서 흰산 동남쪽에 있다라고 했으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말이죠. 요즘 생각이 좀 드는 게 나중에 호영 설정집 같은 게 나와서 지도도 정확하게 알고 여러 인물들의 숨겨진 뒷얘기라든지 그런 걸 알 수 있게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위령선을 채집하는 빠르를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바로 황맹의 부하들이었습니다. 한 놈은 도루바리처럼 인간형으로 둔갑을 했고 한 놈은 회색빛 설표 같은 색깔을 하고 있죠. 그러나 빠르에게 얼마 안 가서 들켜버렸고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과거의 빠르였다면 약간은 투닥투닥해야 승부가 났을 것 같은데 지금의 빠르는 추위의 수련을 통해서 수준이 확 올라갔죠. 싸움은 순식간에 빠르 완승으로 끝났고 인간으로 둔갑한 놈은 위령선 짐꾼으로 빠르에게 끌려갔습니다. 한 놈은 부상을 입고 쓰러졌는데요. 아마 이 녀석이 황맹에게 빠르의 소식을 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빠르의 말에 따르면 흰산의 남쪽이 전부 황맹의 세력권인 것 같다고 하는데요. 황맹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황맹은 산군 이전의 동쪽 땅의 왕이었고 산군이 왕이 된 후에는 지리산으로 은퇴한 범입니다. 신의가 있다는 평판이 널리 알려져 있는 것 같고요. 왜 은퇴했는지 그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왕 같은 타이틀에 관심이 없던 산군에게 왕을 넘겨준 것으로 봐서는 황맹이 그를 지목해서 왕 자리를 준 게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늙고 노쇠해서 은퇴했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빠르가 언급한 것처럼 산군이 퇴장한 후에 그가 다시 세력을 뻗는 것만 봐도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녹치가 수련할 때 황맹을 찾아다녔는데 그 과정에서 황맹의 부하인 도루바리와 싸우기도 했죠. 도루바리는 황맹의 명을 받고 범들을 해치는 녹치를 잡으러 갔는데요. 녹치에게 패해서 죽게 됩니다.
녹치는 범들을 많이 해친 데다가 도루바리까지 죽였으니 황맹에게 완전히 찍힌 상황인데요. 녹치가 가장 조심해야 될 존재가 바로 황맹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 빠르도 늘 황맹을 의식하고 있었죠. 처음 흰산을 침입하는 그 시점부터 황맹을 치겠다고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무캐를 인질로 삼아서 무커를 친 다음 황맹을 잡고 그 다음 산군을 잡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었죠. 무커나 산군에 비해서 황맹 정도는 자기가 그냥 이길 거라고 조금 낮게 보기도 하고요. 황맹은 제대로 등장한 적은 없지만 산군이 사라지고 동쪽 땅으로 마물들이 넘어오는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을 시켜서 계속 감시하고 있고 무커가 사라진 흰산에 붉은 빠르가 눌러 앉았다는 것도 이미 파악한 듯 하죠. 빠르의 언급에 따르면 황맹 때문에 마물들이 남쪽 땅에 끝까지 밀리는 것도 모자라서 바다 건너까지 도망갔다고 하는데요. 황맹의 클래스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부분일 듯 합니다. 이처럼 황맹은 오랫동안 빌드업을 해온 만큼 작품에서 확실한 역할을 할 것 같고 조만간 등장할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3. 흰눈썹과 난조 그리고 고획조. 한편 고획조들이 아비사를 찾아서 흰눈썹의 성으로 침투합니다. 하지만 이미 흰눈썹은 거처를 옮긴 뒤였고 아직 치료 중인 녹치를 발견하죠. 녹치는 떠주는 밥도 못 먹을 정도로 회복이 더딘 것 같은데요. 고획조 4-5마리를 어떻게 막아낼지 모르겠네요. 장면이 바뀌고 흰눈썹이 아비사에게 위령선을 먹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비사가 고획조의 피 때문에 아프다는 것을 어떻게 바로 알아챘는지 신기한데요. 흰눈썹은 원래 의학에 능통하니까 아비사의 증상을 보고 판단했을 수도 있겠죠. 고획조에게 납치당한 아이가 아프다는 상황을 볼 때 고획조의 피 때문에 아픈 것이 아닐까 의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튼 아비사는 흰눈썹 덕분에 병이 낫고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흰눈썹은 예전에 잠들어 있던 아비사를 본 적은 있지만 실제로 대화를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아비사는 미호의 자식인데 미호는 아린의 부인 시호의 언니죠. 흰눈썹과도 나름 친척 관계긴 한데 흰눈썹은 아비사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얼굴은 모르더라도 어쩌면 이름은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화에서 본격적인 대화가 이어질 것 같은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오늘 스토리 리뷰를 마무리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가짜 산군에 대해 얘기를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뇌피셜이 아주 많은 점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4. 이령은 정말 가짜 산군을 만들었나? 앞서 산군의 머리 위쪽에 이령의 머리카락으로 보이는 흰색 가닥들을 확인했었죠. 과거의 이령은 이 머리카락으로 가짜 더미를 자주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성에서도 머리카락으로 만든 더미를 세워놓고 술 마시러 다녔고 추이에게 당해서 큰 부상을 당했을 때도 더미를 써서 재앙의 눈을 속였죠. 지난 컷과 비교해보면 없었던 머리카락이 생긴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만약 이령이 정말로 산군을 빼돌리고 가짜를 세워놓은 것이라면 거기 더해서 가짜를 들키지 않기 위해 강력한 방어막까지 쳤다면 그 꿍꿍이가 뭔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일단은 시라무렌의 부하들이 얼음굴에 침입했을 가능성을 대비한 것 같습니다. 비록 지금은 시라무렌이 누명을 쓰고 탈탈 털리는 중이긴 하지만 시라무렌의 옛 부하들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 찝찝해하고 있었죠. 이전 화에서 이령은 고획조 대장의 기억을 지운 적이 있습니다. 흰산에 흰마개의 범이 있다는 것을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된다면서 얼음굴에 산군이 있다는 기억을 지워버리죠. 저는 이게 시드를 의식해서 한 행위인 줄 알았는데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산군은 흰눈썹의 몸을 두 동강 내서 아카를 열받게 만든 범인이기도 하고 하필 아린의 범이기도 하죠. 그런 범을 얼음굴에 숨기고 있다는 걸 시라무렌에게 들켜서 좋을 것이 없습니다. 혹여 얼음굴을 정찰당하더라도 이령이 그 범을 두 눈박이로 만들려는 의도만큼은 절대로 들켜선 안 됩니다. 정리해보자면 여러모로 상황은 안 좋지만 산군은 부하로 만들고 싶은 마음은 못 버리겠으니까 그런 방책을 낸 게 아닐까 싶어요. 얼음굴에 가짜 산군을 넣어놓고 아무도 접근 못하게 방어막을 쳐놓으면 혹여 시라무렌에게 들키더라도 최악은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산군은 따로 빼돌려서 자기 부하로 만들 준비를 시키고 있다는 거죠. 만약 군사의 귀에 얼음굴에 아린의 범이 있다는 사실이 들어가더라도 난 걔가 흰마개의 범인가 몰랐다. 단지 재단 공사에 투입할 수인을 보관한 것뿐이다 정도로 얼버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눈박이 실을 만든 것도 아니고 단순히 보관만 했으니 멍청한 시들의 눈도 피하고 시라무렌의 역습에도 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5. 다시 한번 돌아보는 괴력 수인의 정체. 상황이 이렇다면 아카의 재단에 있는 괴력 수인에 대해서도 또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산군일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봐요. 대부분의 정황과 떡밥이 그것을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군은 죽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을 만든 것은 아니고 인간 형태로 만들어서 재단 공사 현장에 숨겨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령이 설마 염주와 약으로 산군을 변종 수인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자기의 최고 부하가 될 후보인데 그렇게 막 쓰진 않겠죠. 다만 일영이 술법을 써서 산군을 인간형으로 둔갑시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영 입장에서는 산군의 정체를 숨기면서도 부하로 써먹으려면 인간 형태가 훨씬 낫겠죠. 울라 또한 본 모습인 범 형태가 아니라 수인화 형태로 실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고요. 이번 화에서도 인간으로 둔갑한 범이 나왔는데요. 피부 색깔을 보면 괴력 수인과 유사합니다. 과거 도르바리의 피부 색깔과도 비슷한데 범이 둔갑을 하면 자연스럽게 저런 피부색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정리해보자면 산군을 울라처럼 인간 형태의 시로 만들기 위해서 강제로 둔갑을 시켰고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일단 재단 공사장에 투입해 놓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저 괴력 수인이 재단 공사에 투입된 지 얼마 안 됐다는 정황과도 맞아떨어지죠. 나중에 기회를 봐서 산군을 설득한 후에 내눈박이들의 명을 걷어서 시로 만들려는 계획이라고 추측해 보겠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독자분들이 수많은 추측을 하고 계신 상황인데요. 저도 오늘 거하게 예측을 하긴 했는데 산군이 가짜가 아니면 어쩌나 너무 거대한 헛발질이 아니겠나라는 걱정이 먼저 드네요. 역시나 뇌피셜 추측은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찜찜한 게 있다면 산군에게서 흰산의 기가 느껴진다는 떡밥은 설명이 어렵습니다. 일영이 자신의 명을 이미 준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괴력 수인이 산군이 아닐 가능성 또한 여전히 있으니까요. 어떻게 결론이 날지 같이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댓글 반응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변신에 성공한 흰눈썹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자상한 삼촌 같다, 비주얼이 바뀌니까 선역이 된 것 같다, 외모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등 거의 대부분의 배댓을 차지했는데요. 확실히 외모라는 게 진짜 캐릭터 느낌 자체를 바꿔버리는 것 같아요. 젊은 흰눈썹은 그냥 생긴 것 자체가 악역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건실하고 올곧게 생겼죠. 저런 얼굴을 하고 악행을 하고 다닌다면 뭐 그것도 반전이겠지만 지금의 늙은 얼굴이 확실히 악역에는 잘 어울리죠. 늙고 교활한 여우 같다는 느낌도 주고요. 만약 흰눈썹이 계속 젊은 얼굴로 다닌다면 이제는 점눈썹의 저 올곧은 얼굴에도 악역의 이미지를 좀 씌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댓글이 눈에 띄더라고요. 빠르가 중국 살던 애인데 황맹이 알 정도면 동쪽 땅에서도 유명했나 보다라고 하셨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빠르가 원래 유명했던 건 아니고 흰산에 들어와 살면서부터 황맹에게 정찰당한 게 아닌가 싶어요. 황맹의 부하가 언급한 걸 봐도 루커가 없는 흰산에 들어와 있다는 붉은 눈이라는 놈 같다라고 했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뉘앙스가 최근에 흰산에 눌러앉은 놈이 있다더니 저놈인가 보다라는 뉘앙스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황맹에 대해 정리한 배댓도 있었는데요. 아주 깊이 있는 수준의 정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정리했던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과거 무커의 언급까지 소개를 해주셨어요. 아린과 황맹 또한 관계가 있을 거라는 추측이죠. 무커의 언급에 따르면 아린이 흰산 지기를 타고 여러 산맥들을 돌아다니면서 범들을 만났다고 하죠. 저도 이 언급을 통해서 흰산의 지기 설정과 백두대간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여튼 아린이 동쪽 땅의 산맥을 타고 범들을 만나러 다녔다면 당연히 황맹도 만났을 거라고 추측하신 겁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말이죠. 황맹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는 막연하긴 합니다. 황맹은 아린, 산군, 무커, 어쩌면 빠르의 아빠인 아루, 흰산에 오래 살았던 울라, 비라까지도 모두 알고 있는 유일한 인물일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등장 시그널도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봐서는 조만간 전격 등장하지 않을까 예측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호랭박사와 함께 호랑이 형님 완결까지 보실 분들은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